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우리 참여연대 안진건 처장님 모시고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최저임금 어떻게 갔으면 좋고 생각하려는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1만 원 저는 우리 박문순 처장님이 저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예, 글쎄 너무 당연한 조치인데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막 과잉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진짜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또 그게 약간 연쇄적으로는 임금을 줄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증폭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그것은 꼭 필요한 조치고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와 상생으로 가야 된다. 그래 안착이 빨리 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 저희들은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에서 모여서 노동이 존중받고 장사하기 좋고 청년이 희망을 느끼는 나라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표현했는데 좀 경제민주화란 말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습니다. 5년 전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전국에 현수막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해놨을 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대기업, 가진 자, 사기는 강자들만 부를 전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골고루 다 같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영세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들, 알바 노동자들도 최소 이 땅에서 살아있도록 좀 돈이 도는 그렇게 멋진 개념을 만드셨어요. 우리 지금 자유당 분들이. 근데 이렇게 그런 걸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데만 앞장서는 집단은 원래 이제 본질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던 때야 더 지금은 퇴행했다. 그리고 그런 일부 세력의 퇴행이 조선일보나 일부 경제지와 일부 정치의 퇴행이 최근에 논란을 우리 박문순 국장님 말씀처럼 논란을 키우고 아주 부당한 의도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최근 현상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대로만 보면 최저임금 1만 원도 너무 작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우리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항상 뭐 3, 4인 가구 평균 뭐 지출 뭐 이런 것도 생계비 이런 것도 뭐 문화생활비용까지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통계뿐만 아니라 가계부를 쓰는 분들 또는 가계부를 안 써도 제가 2번에 써놨습니다. 53페이지. 우리가 사람 사람 좀 하나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일자리 주겠다. 또는 어디에 저희가 일자리 알아볼 때 구인의 입장이든 구직의 입장이든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야, 돈 100만 원 맞춰줄게 이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하죠. 돈 100만 원으로 나쁜 새끼. 누구를 지금 소개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근데 제가 100이면 100% 제가 들었던 말은 동네든 뭐 회사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야 그래도 200~300은 맞춰줄게. 최소 200 이상은 맞춰줄게. 이거 뭐 피부에 우리 국민들 피부에 딱 과학적 통계하고도 일치되지만 가계부하고도 일치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냥 체감으로 이렇게 비싼 세계 최고의 교육비, 주거비, 임대료, 의료비는 좀 뭐 세계 최악은 아닙니다만 건강보장수는 한 60% 정도 되니까 통신비, 이자비, 통신비, 이자비까지는 세계 최악입니다. 가장 비싼 OECD 가장 비싼 나라로 나옵니다. 이자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비쌉니다. 실제로 2월 달부터 24%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이제 좋은 변화도 일부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육비, 주거비, 임대료, 그다음에
노동시간 길고 산재 많고 아픈 사람 많아서 어쨌든 의료비 부담, 통신비, 이자비, 그다음에 물가까지 하면요 다 그냥 우리가 피부로 그냥 한국에 살아남으려면 200~300은 있어야지. 이건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가야 되는 건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고 또 증폭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분석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비책도 내야 된다. 우리가 방향이 옳다고 사회적 혼란이 일부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금 이동주 국장님도 그렇고 박문수 국장님도 그렇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액이 늘어나야 된다. 집대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3조 플러스 알파로 뭐 보험료 지원까지 또 별도로 해가지고 그 금액 좀 더 되더라도 요런 방향들 꼭 나아간다는 생각하고요. 특히 결국은 다음에 최저임금에서 논란은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가 조치를 찾고 쭉 정리했는데 이것만 다 되거나 이 중에 몇 개만 돼도 이렇게 악소리 안 나옵니다. 수고 언론이 악용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그 한 편의점주에 이제 예를 들면 지출표로 하나 제가 정리하다가 못했는데요. 저희들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모여가지고 정말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맞는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갈 거다. 우리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은 이런 조치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한 거거든요. 그때 막 언론에 대서특필도 되고 댓글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 호응하는 댓글 많이 달았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가맹점주, 본죽도 하신 분들, 파리바게트도 하신 분들, 어음과 하도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 그다음에 슈퍼마켓, 재래시장 상인 이런 분들 오셨거든요.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만 우리 오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있고 계시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받고 이제 본사 제공하는 물건값을 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올 매출 이익이라고 매출이라고 잡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편의점을 보시면 일단 편의점은 3만 개, 가맹점은 30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정책으로.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안팎이 되겠죠. 가맹점만 30만 개나 되니까. 한 편의점에서 올 매출 총액이 1,000만 원이 나오면 꽤 많이 번 것 같잖아요. 물건값 제하고요, 본사가. 근데 실제 지금 편의점 A타입에서 편의점 본사가 떼간 로얄티가 30에서 35%나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350만 원 먼저 떼갑니다. 우리 주변에 웬만한 뭐 상권이나 동네 그래도 좀 사람들 좀 다니는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다 200에서 300원 됩니다. 벌써 딱 그 두 개에서 딱 떼가 버리니까. 근데 편의점 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대부분 부부가 8시간, 8시간씩 하고 알바 청년 1명에서 24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알바 청년 2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부부가 4시간 4시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350에 임대료만 만약에 250을 떼가도 이제 600이 벌써 나갑니다. 나머지 400에서 그러면 이제 알바 청년 한두라고 부부가 또는 형제가 자매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어쨌든 매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2%대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기자회견 오신 파리바게트 점주님은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자기가 꼼꼼히 계산하니까 1,5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다 1%밖에 안 냅니다. 1%대밖에. 훨씬 돈이 많고 지불 능력이 센 데는 재벌 카드사들이 1%밖에 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2배를 더 내고 있는 건데, 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지금 2%대에서 시달리고 있는 2.5%, 7%까지 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것만 절반으로 줄어들면요. 아까 1년에 1,200만 원을 내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분이 있으면 5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재벌 카드사들 실적도 좋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그 50만 원에서 알바 청년 2명이 지금 월급 상승분이 20만 원 아닙니까? 충분히 감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치들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 최저임금 인상 방향 잘 잡았죠.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같이 취하고 로드맵도 제시를 했으면 저는 저들의 그 일부 수구 경제지와 조선일보가 그 빌미 그 막 이런 일부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을 찾아가지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맨 재벌되게 편 만들다가 이럴 때만 중소상공인들한테 관심 있는 척하는 이 가증스러운 자들이 전혀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인상이 부담이 되죠. 근데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절반 내리니까 우리한테 10만 원, 알바 청년한테 20만 원 다 이익이 되던데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딱 계산해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편의점 본사 때는 로열티를 35%에서 25% 10%만 조정해도 당장 편의점에 100만 원이 떨어지면요. 알바 청년 2명한테 20만 원, 22만 원씩 올려주고 부부가 가져가는 몫이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하시는 분들 중에도 최저임금선에 걸쳐 있는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뭐 몇십 프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많을 때는 뭐 50% 가깝다. 편의점이 과당 경쟁 돼가지고 공정위 조사에 그게 한번 이제 편의점주들이 잇따라 자살할 때 공정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주들의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의 최저소득도 올라가고 알바 청년들의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조금씩 올라간 돈들을 소비를 좀 늘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가급적 이제 동네에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간다면 정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가계 소득도 조금 더 늘어나서 부담도 덜어들고 특히 우리 4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게에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실제 통계청 가계 분석을 하면 얼마나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양극화나 민생고에 시달렸는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줄인 돈이 뭐냐면 경조사비하고 기부금을 줄입니다. 각각 3%씩. 그러니까 친구들 잘하는 분들 경조사를 안 가거나 10만 원 낼 거 5만 원만 내거나 5만 원 낼 거 진짜 미안한데 3만 원만 내고 몰래 도망 나오고 뭐 밥은 못 먹고 미안하니까 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 그래도 월급이 20만 원만 지금 157만 원 뭐 150 뭐 조금 더 오른다 쳐서 160만 170만 원 올라갔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기부금도 줄이고 NGO 기부금도 다 줄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안 줄인 게 술하고 담배값을 안 줄이셔 늘어났더라고요. 경조사비 줄이고 열받아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경조사비까지도 안 가거나 줄인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담배 한 대 더 피는 거예요. 진짜 통계청 딱 나와 있습니다. 술, 담배 구입 가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인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너무 모자라서 문제라고 다시 한번 저희 생각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이 대책을 수정하고 보완 안 하고 지속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공론화돼서 최저임금 인상분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로도 나에게 돈이 도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네. 임대료 폭등을 막고 오히려 임대료 인하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가맹점들이 폭리했던 가맹점 가입비, 홍보비, 의무지정 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또 이렇게 통일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해서 바르다 김 선생이라고 아마 오다 가다 보실 때 전혀 바르지 않은 집단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 예를 들면 뭐 시중에서 뭐 150원이면 막 그것을 150원에 팔고 막 이런 짓 하다가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입니다. 본죽 그 유명한 본죽은요 인테리어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네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니까 한 3천만 원대 인테리어를 1억으로 시킵니다. 서울시가 고발했습니다. 본죽하고 바르다 김 선생 지자체가 참으로 고발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방금 인테리어 안 하고 싶었는데 한 것도 서러운데 3천만 원이면 될 것을 1억에 당하신 분들이 최저임금 오르는 게 그건 본사한테 그 폭리를 이미 당해버렸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르는 게 아까 이동주 시장 그랬잖아요. 뭐 활용정정처럼 느껴진다. 그 별로 오르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오른 건데 불구하고 그게 결정적 타격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죠. 본사한테 이미 뜯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한테 어쩔 수가 없고 본사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그러니까 이 구조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야 정도로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죠? 우리가 민노총이랑도 경제민노 같이 할 때 다 압니다. 근데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처럼 나서 그 구조를 또 고치자.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어떻게든 관철시키자.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금속노조 굉장히 잘해요. 금속노조가 예전부터 1차 하청업, 2차 합청업, 하도급 근절하게해서 참여연대 민변이랑도 계속 저희가 상담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공정신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은 하청업체에게 가는 몫이 적으면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도급 폭리, 기술 탈취, 아주 기간 긴 어음 주는 거 이런 행위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기자회견 할 때 중소기업 실제 건설에서 하신 분이 와서 그랬어요. 어음 문제만 해결돼도 월급 더 올려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도급 떼인 데가 지금 몇 군데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나 월급 200, 300까지 올릴 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다. 22만 원 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구조, 그것마저도 주기가 너무 압박을 받는 그런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가 1만 원은 왜 가야 되냐는 여러 번 토론했고 사회적 공감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조치가 더 탄력을 받고 빨리 안착받기 위한 병행해야 될 조건과 조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운동도 펼치고 또 정부에 호소도 하고 또 조금 더 채찍도 하고 이렇게 압박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